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유명한 오만과 편견을 리뷰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평소에 이루지 못했던 거를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말 전형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오만과 편견에는 다섯 커플이 나와요.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뭐 애칭으로 리즈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즈 커플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자매들, 그리고 친구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물론 출연 인물은 엄청나게 많고 그 안에서도 연결되는 거로 보면은 전쟁과 평화인가요? 거기 못지않게 복잡합니다만 핵심을 이루는 거는 이게 뭐 오만하고 편견, 그게 이제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 그 남편이 될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커플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제인 오스틴은 귀엽게 생겼죠? 이거는 언니가 그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초상화라고 하네요. 이 오만과 편견에는 다섯 딸이 나오지만 그래서 한사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원래 제인 오스틴은 오빠만 다섯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었고 언니가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오남 아니죠. 칠남 2녀 중에 거의 막내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70 1970 95년 그러니까 20살 때죠. 20살 때 발표를 시작해서 물론 그전부터 습작은 했어요. 14살부터 습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선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인제 76 96 년이니까 21살 때죠. 아일랜드 출신의 톰과 결혼을 거의 할 뻔했는데 남자 집안이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 아마 이게 그 오만과 편견에서 디아씨 부잣집이죠. 보통 사람들 연봉의 5배 이상을 버는 그런 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죠. 아마 이게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결혼 기회가 오죠. 02 년이니까 이때는 노처녀가 됐었죠. 그때는 보통 20대 초반에 하니까. 그러니까 21살 때가 정년기였고 6년 후니까 27 이죠. 27 이면 상당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노개인데 아 연하가 인제 청혼을 하죠. 6살 연하. 그래서 청혼을 원래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바로 거절을 했는데 받아들였던 이유가 이때는 원래 여자들은 어 그 상속을 거의 못 받거든요. 영국하고 어 그러니까 구대륙하고 신대륙의 차이는 구대륙은 그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신대륙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신대륙은 그냥 균분 상속을 했었는데 구대륙은 균분 상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거를 애가 그때는 많았으니까 이 오스틴 같은 경우는 8 명이라고 치면 8분의 1씩 나누면은 부인까지 하면 9분의 1이 되는데 집을 팔기도 어렵죠. 지금도 뭐 그 뭐죠? 지분 같은 경우 경매가 나와도 일반 아파트가 뭐 95% 됐다 그러면 지분 경매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낙찰이 되곤 합니다. 예전엔 더 심했겠죠.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은 장남한테 다 물려주고 그리고 나머지한테는 쪼끔씩 뭐 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주긴 했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시집갈 때 받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아빠가 죽을 때까지 아빠한테 얹혀 살고 아빠가 죽으면 아버지의 그 부동산을 물려받은 큰오빠 뭐 그게 큰 뭐 남자 동생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처녀가 되면은 결혼을 청혼을 하면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그게 실리적인 거죠. 이게 이 샬롯이 이
오만과 편견에는 29 살로 나오는데 샬롯이 그래서 받아들였던 거로 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인제 제인이 겪었던 일을 아마 거기에 표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일찍 죽습니다. 40대 초반에 죽죠. 어 다행히 제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고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 살면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지금 오만과 편견같이 딸만 5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사촌이나 조카한테 갑니다. 그게 한사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그냥 무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거는 거죠. 아들한테 준다. 그 예전에 리뷰했던 셰익스피어 리어왕이었나요? 거기서 보면 셰익스피어가 딸만 둘이 있었죠. 아들은 쌍둥이로 낳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상속을 한 게 큰딸에게 주는데 큰딸의 첫 아들한테 준다. 이런 조건을 걸었죠. 그런 한정을 하는 게 영국의 그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보시죠. 구성은 19 세기 젠트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또 러시아하고 다른 점은 러시아는 전쟁과 평화에서도 리뷰를 했지만 아버지가 백작이면은 아들이 뭐 하나든 열이든 전부 백작이에요.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가 않았죠. 아버지가 백작이면 큰아들만 백작이죠. 우리 저 소공자 리뷰할 때도 어 봤었죠. 원래 큰아들이 백작이 될 거였는데 그가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은 먼저 죽었고 그래서 셋째 아들 아들이 있는 셋째 아들의 에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그가 폰트레이가 됩니다. 영국은 그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영국은 귀족이 많지가 않고요. 대신 젠틀맨들이 있었습니다. 젠틀맨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유산 계급이에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영국의 시골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젠트리들이 많습니다. 뭐 귀족들은 없고 대부분은 여기에 나온 최소한 5 커플은 전부 젠틀인데 젠트리 중에서도 첫째는 위에서 상속을 받으니까 괜찮지만 둘째나 셋째가 되면은 상속을 못 받기 때문에 뭐 받는다 하더라도 뭐 많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베넷 미스터 베넷처럼 목살을 한다든지 성직으로 나가면 월급을 받죠, 일하고. 아니면 워컴처럼 군대를 갑니다. 그럼 거기서도 월급을 받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돈이 많아도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류 계급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우습긴 한데 어쨌든 베넷 부부는 뭐 그냥 한 연 2천 파운드 정도를 소득을 올리던 사람이었고 위컴도 군인이었거든요. 뭐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위컴은 좀 다른 게 젠트리 계급은 아니었어요. 아 다하시 가문에서 원래는 청지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사 버틀러라고 하죠. 집사 장교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하다가 음 원래는 다하시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집사를 평생 해 줬기 때문에 너의 한테 성직자로 일을 하게 해 주겠다. 그랬더니 성직자는 돈을 좀 받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 집사의 아들 이 워컴이었는데 워컴이 그거 대신에 그냥 돈을 받고 싶다 그래서 돈을 받아 가지고 펑펑 쓰죠. 펑펑 쓰면 나중에 빚만 지고 결국은 할 수 없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월급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짭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버너 부부를 보면은 아버지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리지하고 맞았죠. 영리했기 때문에 좋아했다고 해요 제일. 어머니는 좀 수다스럽고 말을 좀 함부로 해 가지고 뭐랄까 교양이 있는 편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결혼한 이유는 아마 예뻤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아까 뭐 제인 초상화 봐도 그냥 귀엽게 생겼죠. 아마 제인의 어머니도 그렇지 않았나 그냥 생각해 봅니다. 리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리한 둘째 딸이고요. 어
그리고 그와 나중에 결혼하게 된 다하 씨는 엄청난 부자죠. 보통 사람 연봉의 5배 정도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사람 연봉이 뭐 한 5천만 원이라고 치면 그거의 5배,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일을 안 해도 그냥 소득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까. 참고로 그때는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었던 게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당 혹은 뭐 추수로 해서 받는 소장료 같은 것들이 한 연 4%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하 씨의 친구이기도 한 빅리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안 해도 보통 사람 연봉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제이는 리즈의 언니죠. 큰딸. 제일 예쁜데 뭐랄까 똑똑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다음 막내가 뭐 밑에 동생이 셋이 더 있었겠죠. 하지만 그중 셋째와 넷째도 있긴 한데 별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어서 뺐고, 막내가 인제 사건을 일으켜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위컴이 꼬셔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위컴은 인제 빚이 많아 가지고 결혼은 못할 상태였고, 그래도 뭐 뭐랄까 젊은 남자니까 이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죠. 젊다기보다는 15 살이었으니까 그때. 같이 사랑에 도피를 하면 뭐 좀 즐길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죠. 위컴은 말만 버느르르 하고 다하시 가문의 은혜를 입었음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뺏겼다. 자기는 뭐 돈을 달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그걸 인제 다하시가 해결을 해 줍니다. 그건 쪼끔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원래는 베넛 미스터 베넛한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인 콜린스한테 그 재산이,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부동산이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 버넛 미세스 버넛이 콜린스에게 자기 딸 중에 하나를 시집을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이는 빅리하고 좀 관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쳐 놓고 이제 둘째, 위에서부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맛이 가면 값이 떨어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전엔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겠는 게, 여자가 35이 넘으면 아이를 낳는 게 위험해요. 지금도 위험한데 예전엔 더 했겠죠. 그래서 아이를 예전처럼 뭐 지금 이 제인 같은 경우는 8 남매였잖아요. 그 정도를 낳고 뭐 2년 터울로 한다면은 8이 16 이니까 15 년. 그럼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맞죠. 35 넘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면. 그래서 20대 초반이 넘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쪼끔 나니까 30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게 여자는 좋을 겁니다. 근데 남자는 사실 뭐 그런 제한은 없죠. 뭐 80 대가 돼도, 정주영인가요? 그때도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이가 클 때까지 뭐 한 20년 정도 봐 주려면은 80 까지 산다면 60 전에는 결혼을 해야 되겠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는 더 해요. 어쨌든 여기에 인제 마지막 나오는 샬롯은 당시 29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목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만약 결혼 안 하면 아버지한테 얹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큰오빠나 아까 남동생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받아들입니다. 29 인데. 그러니까 콜린스가 원래는 리지한테 청혼을 해요. 하지만 리지가 거절을 하죠. 그래서 간 게 인제 샬롯한테 했는데 샬롯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29 인데 뭐 지금도 29 이면 많은 편인데 예전 같으면 더 했겠죠. 근데 이 콜린스를 반대한 이유가 이 말만 버르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컴보다 어찌 보면 더 나쁜 거죠. 목사들도 그랬어요. 그런 상태였고, 이 리지는 다하시가 청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절을 합니다. 이 콜린스 거절한 거는 아빠는 이해를 해요. 엄마는 이해를 못 하죠. 딸을 빨리 시집 보내야 됐었으니까. 근데 다하시가 거절한 거는 아버지도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뭐 부잣집에 뭐
인물도 괜찮고 뭐 성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리지가 거절한 이유는 이 사람이 오만해 보였다는 거죠. 이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죠. 프라이드라고 그러는데 프라이드하고 오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어쨌든 그 정도 뭐 돈도 많고 교양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오만할 만도 하죠 사실은. 어쨌든 거절을 해요. 또 하나 이유는 다하시가 인제 빅리에게 미친 영향이 커요. 그 이유는 다하시가 돈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빅리가 좀 귀가 얇아서 그런데 제인과 빅리가 잘 되는가 싶다가 다하시의 영향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미세스 베넷이 좀 뭐랄까 교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뭐 교양 없으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때만 해도 애인의 그러니까 장모 후보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제 그 리디아와 워컴이 인제 도주하는 게 생기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젊은 남자와 가출을 했다면 그거는 시집가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인제 다하시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위컴에 대해서는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약점을 다하시가 해결을 해 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빚을 갚아 준다든지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 비용을 대준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위컴 자체는 다하시를 중상모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뭐 나오면은 만약 리디아와 결혼하라 그러면 안 할 이유도 없겠죠. 뭐 아직 15 이면 가장 좋을 때잖아요. 예쁠 때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샬럿과 콜린스는 좀 다릅니다. 샬럿이 노처녀였기 때문에 구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커플은 그런 대로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대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고 리디아 같은 경우는 쪼끔 다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다하시에 대해서 자기가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리즈가 어 다하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해피 엔딩이 되는데 실제 제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피 엔딩이 안 되죠. 첫 번째는 청혼을 받았지만 집안에서 남자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끊어졌고 그게 다하시와의 관계였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노처녀였을 때 26 27 이었을 때네요. 27 이니까 거의 샬럿 나이보다 2살 어리니까요. 받아들이긴 했는데 거절한 이유는 아마 그 청혼한 친구가 콜린스와 같은 속물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편견에 대한 겁니다. 편견을 막기 위해서는 첫인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뭐 좀 꾸며야 되겠죠. 근데 또 그런 점도 있어요. 첫인상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다. 혹은 그 반대다. 그런 쪽에서는 저는 첫인상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그 실력, 내면, 성격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그냥 어 평범하게 하더라도 그 '내면을 향상시키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보다는 인상의 오류 우리가 딱 보고서 바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존하면서 유전자가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을 대하는데 어찌 그걸 다 세세히 파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 것 그거는 뭐 우리 생존 기제에 유리하지만 하지만 그게 관계가 깊어질 거라면은 그거는 다르죠. 쪼끔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에 너무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외유 내강인데 실제 외부하고 내부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다시나 빅리와 위컴과 콜린스는 좀 두 개의 세퍼레이트 된 캐릭터라고 봐야 되겠죠. 겉보기는 별론데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있고,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한데 실제로는 이 썩은 호박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행일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얕은 관계라면 그냥 겉이 번지르르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장기적인 관계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보면서 호르몬, 그 눈에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언행이 일치하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복잡한 이 매트릭스는 어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다시하고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잖아요. 중간에 빨간 거랑 까만 거. 그 부분이 인제 결혼, 요렇게 결혼을 하죠. 요렇게. 그리고 이 언니 제인하고 이 빅리 요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실선은 결혼을 한 상태고, 이런 점선 같은 것들은 어 뭐 청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끌렸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아주 복잡하죠. 자, 오늘 결혼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만 결혼하고 연애하고는 다릅니다. 연애는 그냥 끌린 대로 하시면 돼요. 나의 감정인데 그걸 속일 수는 없죠. 하지만 결혼은 법적인 관계예요. 연애는 감정이지만 결혼은 이성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오만과 편견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은 딱 보고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지만, 다하씨가 처음 청혼을 했을 때 거절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법적인 관계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려면은 좀 더 내면이 어떤지 이걸 파악할 필요는 있었겠죠.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빨리 결혼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 막내처럼 15 살이라면은 기회가 또 있지만 거절을 해도. 그런데 그 샬럿 같은 경우 29 이면 기회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결혼보다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혼은 선택이지만 좋은 사람이 없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뭐였죠? 도시 이야기 오웬리의 도시 이야기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혼 잘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면 결혼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엔 동의를 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비혼모도 있죠. 그래서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가 문제죠. 여자는 인제 비혼모로 낳을 수도 있고 입양도 그런 대로 편한데,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어 그게 비혼부가 되긴 어렵고, 입양은 가능하긴 한데 여자보다는 또 돈이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만과 편견을 리뷰를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오만과 편견 예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해서 빌려 놨고요. 오늘 도서관에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뭐 시간이 없으시다면 뭐 DVD를 보셔도 되고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기자기한 게 왜 제인 오스틴이 제일은 아니죠.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사랑받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